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권익위가 통보한 12명 의원의 부동산 불법 의혹에 대한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 명은 제명, 5명에 대해서는 탈당 공고를 내리기로 했고 남은 6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부동산 문제 대선의 악재가 될 수 있는 만큼 지도부 조치 눈여겨봤을 분 계실 겁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 전 지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얘기해드린 국민의힘 지도부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그 통보를 받고서 그 개인 소명을 먼저 절차를 거쳤더라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소명이 완료됐다고 본 분들에게는 징계를 보류를 한 것 같고, 예, 나머지 분들은 뭐 탈당 권유나 제명까지 나왔는데요. 예, 우선 뭐 저희는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거든요. 예, 당 지도부가 오늘 하루 종일 그 나름대로 그 심사를 해서 예.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우선은 당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하고요. 예.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어떤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끼리 감쌌다라는 그런 의심을 사지 않게 후속 조치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대표가 과거에 민주당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을 맹폭하기도 했는데 지금 지사님 말씀처럼 눈높이에 맞는 조치였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국민의 눈높이는 저희가 그 사안들을 좀 봐야 판단할 수 있겠고요. 예. 근데 사후적으로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남이 있는 점이 있다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이 가야 될 것 같고요. 예. 한 말씀만 드리면 예. 그 말이 참 묘한 게 예. 민주당보다는 더 엄격한 기준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민주당이 워낙 한 게 없어가지고요. 탈당 권유를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도 탈당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이 워낙 흐지부지 하다 보니까 이 상대 평가의 기준이 예. 그냥 너무 이게 낮아져 버려가지고 뭐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뭐 후속 조치가 만일 있다면은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자, 연일 시끄러웠던 녹취록 공방은 일단은 뭐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봉합된 것 같고 이 대표도 공식 사과를 했고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 같은데 이제 후보와 대표 간의 불협화음은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그 발언으로 인한 그 일은 우선 특히 저와의 관계에서는 일단락됐습니다. 예. 진작에 공정 경선 약속만 했으면 이게 일어날 일도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당내에 그것도 대화 내용을 가지고 서로 언쟁을 한다는 게 저도 영 맞지가 않고요. 예. 저도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와 공정경선 약속을 했길래 저는 개인적 사과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건 개인 간의 감정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함께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를 했고요. 앞으로 공정 경선과 국민들의 민심을 받드는데 한 마음으로 원팀이 돼서 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조금 이준석 리더십이 흔들렸다 이런 평가가 많던데 앞으로는 어떻게 안 흔들리고 갈 것 같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대표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요. 저희는 대표가 공정 경선을 잘 지켜서 또 그 젊고 참신한 리더십을 잘 발휘해 주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예. 자, 윤석열 전 총장은 대세론이 좀 흔들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아직도 탄탄한 지지율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계속해서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어쨌든 뭐 지사님도 경쟁자 중에 한 명이니까 유심히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을 바라보고 계실 것 같아요. 현재로는 이 우위에서 유지되고 있는 거기에서 큰 구도 변화는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토론과 검증이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본인과의 싸움일 겁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토론과 검증이 들어가면 앞으로 네. 뭐 지지율 구도는 좀 흔들릴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이 대표가 계획했던 토론은 일단 무산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비전 발표회로 바뀌었습니다. 지사님도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예, 내일 오후 1시에 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예, 근데 비전 발표회가 흥행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
이게 7분 동안 그 화면에다 대고 일방적으로 예. 얘기하는 거여가지고요. 예. 본격 토론만큼 치열함이라든지 서로 간의 검증이 오고 가는 그런 날카로움은 없을 겁니다. 예. 하지만 우리 후보들이 또 동일한 그런 형식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자기의 스피치를 얘기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예. 아쉬운 대로 그래도 관심을 받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어떤 메시지 준비하셨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비전이죠. 우리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살기가 힘들고 나라가 무엇이 위기이고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꿈을 되찾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방향성과 제가 생각하는 큰 원칙들 그리고 주요 공약들, 핵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제시를 하게 될 겁니다. 특히 핵심에 있어서는 저의 국정 철학은 국가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명히 구분한다는 데서 출발하거든요. 이 격차와 국민들의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과감하게 개인들에게 기회를 줌으로써 국가 찬스를 제시해야 된다. 주거 내 집 마련도 그렇고 예. 교육 기회의 공정도 그렇고 이런 점에 대해서도 또 코로나 회복이라든지 이런 걸 강력히 제시를 할 거고요. 또 혁신 성장을 위한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과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도 아주 담대하고 준비가 잘 갖춰진 그런 대안들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예. 지사님 아까 말씀드린 뭐 녹취록 공방 문제로 한동안 이슈의 중심에 있었고 또 제가 뭐 몇 곳 찾아보니까는 인터넷 언론 뭐 유튜브 이런 곳에도 열심히 나가셨더라고요. 근데 지지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네. 나름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율은 이게 이제 토론과 검증이 되고 또 모든 주자들에게 그 비교하는 그러한 그 주목도가 같이 올 때 예.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은 인지도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지지율 가지고 워낙 이 언론의 보도나 이런 부분들도 한쪽에 쏠려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권 교체를 아주 강단 있게 그리고 정권 교체 이후에 누가 문재인 정권의 그 유산들을 철저히 좀 청소할 수 있을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민심들이 지금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누가 국가를 잘 운영할 거냐 이렇게 중점이 옮겨가야 다른 주자들의 실제 준비라든지 능력이 어떤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찬찬히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예. 그때가 지지율의 본격적인 변동이 오겠죠. 근데 뭐 토론은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았고요. 네. 인지도는 뭐 대한민국에 온일용 모르는 사람 없을 테고. 실제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국회의원 생활에서 지금 10년째 지금 비켜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제주지사로 했던 것은 제주도가 관심 있는 거지. 예. 또 제주지사로서 이거를 정치인으로 연결시키는 것도 좀 약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실제로 인지도를 조사해 보면 몇십 %씩 4년 전에 대선 출마했던 사람들보다 예. 굉장히 적게 나와요. 네, 그래서 인지도라는 것은 또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좀 접근이 되겠습니다만은 인지도 자체가 상당히 깎인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매력도를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고마우신 지적입니다. 예, 마음껏 매력을 앞으로 발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자, 선거관리위원장에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내정이 됐는데요. 향후 경선룰과 토론회 방식 등 캠프별 이견을 정리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과연 정홍원 전 총리가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뭐 당 지도부는 정권을 준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선관위원장은 전권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예. 원래 그렇습니다. 예. 정홍원 전 총리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고 겪어본 적도 없어서 예. 다른 분들의 평을 뭐 듣는 정도입니다만은 크게 이 무리를 하실 분은 아니라는 예. 그런 평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를 하면서 믿어보려고 예. 합니다. 근데 정 전 총리 이미지가 과거에 뭐 대독 총리니 사과 총리니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각 캠프에서 강하게 요구하면 또 이런저런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던데요. 예. 아직 출발도 안 했기 때문에 예. 선거관리위원장께서 앞으로 각 후보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충분히 좀 취합하시고
또 정권 교체로 가야 될 이 공정 경선 관리가 얼마나 어렵고 예민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경륜상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서 수락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필 규정이죠. 예, 우리 문재인 정권이 공정을 약속했는데 그 예. 공정을 정면으로 배신하고 예, 국민들을 사실은 약 올리냐라는 감정적인 분노까지 일으켰던 바로 그 원인이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의사 뭐 자격 문제까지 가겠습니다만은 사필 규정으로 정의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 전 장관이랑 동문 아니십니까? 친구였었죠. 예, 친구로서 한마디 뭐 조언이랄까요? 충언이랄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구로서 조국에게 얘기하면 그 2012년입니까 16년입니까 그 문재인 정권의 그 뭐 혁신위원장인가 해서 권력의 중심부로 가기 전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열려 있고 대화하면 굉장히 유쾌한 친구였었거든요. 예. 저랑도 서로 좋은 감정을 주고받고 했었는데 예. 권력의 중심부로 들어간 다음에는 하는 여러 가지 그 행태들도 그렇고 나오는 이야기도 그렇고 조국이 저런 사람이었나? 예. 그리고 이 권력이라는 게 사람을 저렇게 변질시키나? 아니면 원래 저 안에 들어있고 감춰졌던 권력 욕구가 사람을 이렇게 나타나게 만들었나? 그래서 참 권력과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적 인물입니다. 예. 근데 비판은 많이 하셨으니까 어디 격려 한마디 네. 해주세요. 현재로서는 예. 격려할 얘기는 없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도 예. 그 조만대장경 뭐 이슈 때마다 다 나와가지고 국민들의 예. 상식과 공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1년 전에 제발 좀 그만하고 옛날의 조국으로 좀 돌아와라. 예. 그런 메시지를 했었는데요. 지금도 그 메시지를 똑같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 조구가 권력에서 좀 깨어나라. 권력에 취해 있는 것 같은데 좀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력도 어떻게 올릴 것인지 좀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전화 또 통화 연결하겠습니다. 지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원희룡 전 제주지사였습니다.